네, 반화심탕입니다. 지난 시간에 심탕을 쓰는 여러 가지 상황과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반화사심탕은 그래서 주증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게 그림으로 제가 표현을 하면 횡격막이 이렇게 있으면요. 심화가 만해집니다. 즉, 소화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소화가 이렇게 안 될 때 설사가 잘 나옵니다. 설사. 그리고 한편으로 위로 기역하는 그런 증상이 드러납니다. 이런 증상에 다 쓸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비수를 막론하고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감별해야 될 몇몇 증상들이 처방들이 있을 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잘 쉽지만 그래도 우리 주증 하니까요. 심화 비경 요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화 비경으로 인해서 중초에 습열이 발생하고 그것이 물이 과량 생산된다. 그게 바로 복중뇌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꼭 배에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것이 심하에 물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황년과 황금을 써야 되는 그런 증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말해주면 가장 베스트고요. 이 아니더라도 뭐 자꾸 변이 묽은 변이 나온다 이런 걸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동 선생은 딱 요 두 가지로 반극으로 이해를 했지만 위기가 상력하는 게 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구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불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구 이렇게 하면 위기 상력의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비위에 습담 수기가 이렇게 있고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안으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설사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위기상력 또는 심화로 대변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혹, 불면, 불안, 상열감 이게 만약에 두드러진다면 황년의 양이 올라가야 됩니다. 황년의 양이. 그 다음에 중초에서는 복중내명, 소화불량이나 급체, 위완, 비통, 오심, 구토 이게 전부 다 이제 소화가 안 되면서 물이 많다는 증거잖아요. 구토, 오심, 복중뇌명 이런 거. 그 다음에 하초는 변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변비 쪽은 좀 드물고요. 대부분 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열이 많거나 심하면 황년을 정량하고 비교하는 처방들은 오수유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속쓰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감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오가 용골 모르탕 같은 경우도 심열 이런 게 이제 흥분되는 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시오 계지탕은 계지탕증이 나타납니다. 표증 그게 다르고요. 건강, 황금, 황년, 인삼탕은 이거는 구토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황년탕은 심열이 더 드러나는 경우고요. 지출탕은 소화불량 쪽에 문제가 더 드러납니다. 일단 이렇게만 얘기하고요. 자, 치료 사례 보겠습니다. 남자 35세인데 더위를 많이 타는 기세가 있고 기세가 있는 사람이다.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 딱 맺고 끝맺음이 분명한 사람이다 합니다. 좀 양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죠. 잘 체하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데 체하면 그 느낌을 봅시다. 명치 쪽에 통증이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위경련이 또 자주 나타나고 설사를 한다. 체하고 설사한다. 잠기가 밝아서 잘 깬다, 예민하다.
인면이 걸린다. 자, 요럴 때에는 반환사심탕이 이 포인트를 보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면이 좀 많기 때문에 인면에 좀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통증도 있고 황련의 양을 조금 더 증량해서 쓸 수 있겠습니다. 남자 32세 목소리가 크고 욱하며 예민하고 급한 성격. 그런데 병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자, 좀 욱하고 예민한 성격이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여러 증상이 있죠. 10년 전에 발병했는데 기름지거나 찬 우유, 날 것을 먹으면 바로 화장실을 갑니다. 주위에 안 보이면 불안하다. 그만큼 이제 설사겠죠, 설사. 신경 쓰거나 과식하면 소화불량에 걸린다. 소화불량도 걸리고요. 가슴이 답답하면서 명치 끝이 더부룩해진다. 심한 많이 있죠. 오심, 트림다, 장명음, 불면증, 수족다한, 딱 정증이죠, 정증. 막히면서 물이 많이 생겼는데 위로 열뜨는 게 느껴진다. 정증입니다. 여자 26세 평소 소화가 잘 안되고 잘 체한다. 소화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요.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하복에 가스가 많이 찬다. 하복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일단 복부로 전체적으로 봅시다. 과식하면 속이 안 좋고 소식한다. 소화가 안 되면서 얼굴에 여드름이 난다. 소화가 안 되는데 위로 습열이 뜬다. 추위 많이 타고 수족냉, 뭔가 이렇게 수축되는 듯한 그런 게 있고요. 공복 시에 속쓰림, 이것도 습열의 한 표현입니다. 찬 거 먹으면 설사, 복통, 소변을 자주 보는 편. 이게 물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소화기관에. 그쵸? 체하면 손발이 땀이 많고 잠들기 어렵다. 습열. 중초에 이게 있으면은 여기에는 물이 많이 생기는데 습열이 뜬다. 그런데 그러면 생리통이 심하다. 하초 쪽으로 차지는 거죠. 자주 어지럽고 피로하고 무기력하다. 습기, 전부 습기 얘기입니다. 습기. 자, 여기서 보면 몇 가지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지럽다. 반화에도 뭐 쓸 수 있습니다만 무기력하다. 습기입니다. 습기. 반화, 황금, 황련으로도 쓸 수 있지만 영계, 출감탕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족냉이 있다. 이런 것들을 봐도 기운, 양기가 바깥쪽으로 못 펼쳐납니다. 안으로 지금 몰려들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글로만 봐서는. 하지만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설사를 잘한다. 그래서 제 같으면은 환자를 만약에 봤다고 하면 구별을 하겠고 아니라고 하면 섞어서 쓸 것 같습니다. 섞어서 게이지도 좀 쓰고 그래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자 33세 시형 간염 보균자. 우쩌라고 한 달 전부터 속이 메스꺼리고 소화가 안 되며 명치가 더부룩하고 배에서 소리가 나며 묽은 변을 본다. 혀 미란통. 자, 혀 미란통 상초열이죠. 자, 배에서 소리가 나면서 묽은 변이 있다. 뱃속에 물이 많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된다. 자, 물이 많으면서 소화가 안 된다. 묽은 변을 본 설사를 한다. 위로는 상열이 뜬다. 반화사심탕 정증입니다. 자, 이거는 기릭동동의 동동 선생의 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남자 18세인데 일찍이 간지를 앓게 되었다. 발작하면 곧 울무하고 머리에 뭐 뒤집어 쓴 것 같고 묵묵불안하고 사람이 말이 없으며 다소 미소를 잘 하며 사람과 응접하기를 싫어했다. 병풍을 둘러싸고 모기장을 쳐서 사람을 피하여 이불을 덮고 있었다. 만큼 사람이 위축이 되어 있는 거죠. 크게 한출하고 갈하여 물을 마시려 해서 탕수를 수십 잔이나 마시고 소변 역시 많았다. 물을 많이 먹어서 소변에
상등하다고 하니까 많이 보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나타나는 게 한출, 갈. 뭔가 스별이 있습니다. 갈도 스별의 한 형태일 수 있고, 또 열에 좀 더 가깝다는 뜻이죠. 스별 중에. 그러니까 갈이 되는 거고요. 동동 선생이 보고는 심화 비경하고 복중 4명이 있었다. 자, 요 얘기 딱 해줍니다. 심화 비경 복중 4명하고 한 상태에서 자, 간질이 일어나는데 위로는 한출 갈 한다. 자, 여기 보면 한출 갈. 그래서 반하사심탕을 복용시키고 발작하면 곧 오령산을 투여하니. 자, 여기 보면 한출이 갈을 한출이 갈 이렇게 하는 게 오령산증이라는 거예요. 즉 심화 부위에 비경이 있으면서 복중 4명으로 보아 물이 심화 부위와 함께 약간 하부 방광 쪽으로 이렇게 과하게 생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반하사심탕과 오령산을 적절하게 잘 쓰니 둘 다 이제 습기를 잘 빼는 약이죠. 대갈이 없어지고 소변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계속해서 반하사심탕을 오래 복용시키니 간질이 10에서 7, 8은 감퇴되었는데 그 후 퇴만하여 복용하지 않으므로 종말을 알 수 없다. 네, 여기서 핵심은 비록 간질 환자가 있더라도 심화비경 복중 4명을 확인하고 상초의 열이 확인했으며 그래서 반하사심탕을 쓴다고 했으며 갈하고 한출하고 소변을 역시 많이 보는 것을 오령산증이라고 생각하고 수기를 제거해주는 소변으로 수기를 제거해주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